그 당시 선생님이 장충동에 계셨는데 그 장충동 사무실이 선생님이 예전에 설계를 했던 건물이에요. 주차장으로 썼던 지하층을 사무실로 이렇게 하고 그 위층에 선생님이 계셨더랬어요. 살림집으로 이렇게 쓰셨는데 그 사무실에 한 직원이 4명, 5명 정도 있었더랬습니다. 처음에 들어가서 계획안으로 설악 레저타운을 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장안재활원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육군박물관을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현상 설계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경남 도청사인가 또 부산 문화회관인가 그 다음에 진주문화회관, 경상남도 문화회관, 또 충원탑 그런 정도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교육개발연구원 그 이후에 을지로 재개발, 사직동 주택에 또 기억이 나고 성북동의 지은이네 집 주택도 기억이 나고 군산문화회관 또 여성회관 그리고 이제 평화의 문 마지막에 그 전에 목포 방송국도 있었고 태국 대사관도 있었고 시장이죠. 시장 프로젝트인데 그 시장이 이제 구시장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시대에 좀 걸맞지 않다. 선생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건축주를 설득해서 마켓으로 제안을 하셔가지고 태양의 집이라고 이제 명명을 해서 하나의 마켓으로 실내화한 시장이 되는 거죠. 그 선생님이 안을 보면은 곡선과 뭐 그런 걸로 이루어졌어요. 예리한 사선과 그 시장은 하나의 축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왁자지껄하고 어린아이와 어머니가 손잡고 가서 시장에서 머물면서 뭐 장터에서 있는 어떤 그런 풍경을 하나의 도면화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받았습니다. 태양의 집 보면은 가장 인상적인 게 램프예요. 지금이야 이제 모든 엘리베이터 이렇게 하지만 그 시점만 해도 그게 뭐 그렇게 보편화되지 않았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램프로 이렇게 계획을 한 것이 시각적으로는 굉장히 강렬하죠. 붉은 벽돌로 되어 있는 것이 창문이 그건 상당히 루이스 칸이 영향이 있다고 봐요. 벽돌의 디테일과 창의 어떤 그 형상 이런 것들이 실내를 형성하는 게 곡선으로 이루어진 그것들이 콘트라스를 이루면서 조형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던져주죠. 그런 것이 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마켓의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강렬하게 부여하면서 다가올 수 있도록 유인하는 건축적 몸짓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교육개발연구원은 처음에 그것은 선생님이 처음에 안을 잡으신 거예요. 선생님이 잡은 안은 지금과 같은 것이 아니라 계단실이 있는 부분이 다 사선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계단실 부분만 사선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좀 튀어나오는 형상이 됐는데 그거는 선생님이 안을 잡았다가 나중에 이제 디벨롭이 이제 그렇게 전개가 된 거죠. 선생님의 그 조형 언어는 상당히 유기적이고 자유곡선을 많이 쓰셨는데 교육개발연구원은 기하학적인 선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이쪽에 올라가서 풍량같이 이렇게 달려있는 어떤 그거 빼고는 나머지 구조적인 선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것도 저는 루이스 아이칸의 영향이라고 저는 봐요. 바다에 큰 배를 하나 띄워서 그 위에 이제 피라미드 같은 원추형의 그런 호텔을 이렇게 계획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기술력이 없으면 불가능하겠죠. 그 뒤에도 선생님이 그걸 특허로 내려고 상당히 애를 쓰셨더랬어요. 그 스트럭처에 대한 거죠. 큰 메가 스트럭처예요. 큰 부력을 갖고 있는 거에 원추형이니까 양옆에서 끌어올려서 구조가 그래서 위에서 이제 결합해서 중앙은 크게 비워내는 거예요. 현대의 어떤 기술이 바탕되지 않으면은 구현할 수 없는 거겠죠. 설악 레저타운이 이제 여러 동들이 호텔 동도 있고 여러 가지 리조트, 방갈로 뭐 여러 가지가 시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맡은 게 이제 호텔 부분인데 이제 다각형으로 된 안을 제가 이제 계획을 해서 이런 언덕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끄트머리에
이게 여기는 이제 인공 호수가 이렇게 연결되는 호수 끄트머리에다가 제가 배치를 하고 요 상부에서 이제 다리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계획안이었어요. 제 설명을 다 듣더니 선생님께서 결국 자네 입에서 그 말이 안 나오는구만 하시더니 나 같으면은 요걸 번쩍 들어서 요 물 위에 세우겠네. 이 말씀을 하는 순간 저한테는 죽비로 제 때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게 그 당시 나의 의식이라고 하는 게 물과 무시라고 하는 경계점에서 무쇠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지. 건축물이라고 하는 게 땅에 세워야만 되는 어떤 의식의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물에 세울 수 있는 것이죠. 다리 교각을 세우듯이 물에 세운다면은 투영은 더 말할 것 없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접근에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 그 낭만적인 그 생각이 확 더 열리는 거였죠. 저하고 이제 답사를 했을 때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은 황룡사의 구층석탑. 그게 구층이 매 층마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9개의 를 빌기 위해서 이제 구층석탑을 세운 건데 열주가 9개의 방향입니다. 열주를 두고 사방팔방 더 남아서 의미를 여러 가지를 부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9개 점을 찍어 주셔서 그걸 가지고 제가 디벨롭을 했어요. 그걸 이제 올리고 상림부를 이제 만들고 그렇게 했죠. 83년 정도였던 제 기억이 제가 중동에 돌아와서 현상석에 있었어요. 세 군데가 선정이 돼서 각기 하나씩 이제 나눠서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이제 된 것이 중소기업은행 본점 유리로 되어 있는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하게 됐죠. 80년대에 각 지역마다 문화센터가 들어서는 게 뭐 일이었죠. 뭐 상당한 프로젝트가 많이 나왔는데 그 당시 김정옥 건축에 참여했던 것이 81년도인가요? 어떤 진주문화회관 그것이 현상설계로 나왔어요. 진주 성내에 처음에 사이트는 성내였습니다. 김수근 선생의 그 박물관이 있어요. 그 안에 그 어떤 유물계 보관하고 하던 그런 전시장이 있는데 한 사이트에 문화센터를 지어야 되겠다는 이제 지침이 나와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했죠. 진주성 외곽인 금강의 연변에 땅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현재 세워져 있는 게 이제 선생님이 스케치를 하신 거예요. 선생님의 조형언어를 유감없이 이렇게 드러낸 안이었죠. 주변의 어떤 경관과 어떻게 하면은 조화를 이루느냐 하는 그런 시각에서 안을 잡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85년도에 그 역시 이제 현상 설계로 이제 나왔는데 그 역시 안도 제가 이제 잡기 시작을 했어요. 88년이라고 하는 것이 올림픽을 유치하는 것이 우리나라 큰 역사 속에서 하나의 결절점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나. 그래서 이 결절부에 하나를 세우고 이걸 통과해서 큰 마당을 열고 그 뒤에 몽천토성이 있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여백으로 이게 두자. 그래서 이제 그 결절부에 제 생각은 연 날개를 띄우는 거였어요. 현대 과학이 된다면은 자력과 음극과 양극을 대비시켜서 강력한 이게 띄워서 그야말로 기둥 없이 이것이 5,000년의 우리 민족의 염원을 그는 날개에 담아서 이게 띄운다 하는 그런 것이었죠. 근데 이제 그 실제로 띄울 수는 없으니까 그 받침을 이제 이게 세우게 됐고 그 받침이 세우니까 하나의 문의 형상을 이제 형성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전체적인 형상은 그동안까지 선생님이 추구해왔던 건축 조형 언어, 그러니까 곡선과 예리한 사선, 예각이 결합된 어떤 그런 조형 언어를 거기서 구현을 했고 또 선생님께서 또 항상 말씀하신 게 고구려의 호연지기, 우리 역사에서 가장 강렬했던 그 고구려의 기상 또 샤머니즘에 대한 우리 민족의 원류와 같은 힘,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제가 이제 구현을 해본 거죠. 연결한 부위에 오륨 마크를 이제 이게 붙이게 됐는데 그 하부 천정 부분에 사신도를 넣자. 고구려의 문화의 아주 상징적이고 또 이것이 하나의 염원 아니냐. 백금남시 성균관대학교 그분한테 이제 부탁을 드렸죠. 양옆으로 조명등 대긴 이제 그 탈을 상부에 둔 것이 이승택 씨가 이제 맡아서 탈 그린 것이 제가 지금 갖고 있어요. 나름대로 이제 조화를 잘 이루었다고 봐요. 현상 설계의 지침에 화인아트 여러 장르를 결합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지침이 있었더랬어요.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이상적으로 결합되느냐 하는 매개물인 역할이지 그게 궁극의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그 매개 이전에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건축가가 할 역할이 무엇이겠나. 그건 보다 인간적 차원에서 사회적 이슈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뭐 이렇게 발언해서 건축가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건축가의 자세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저는 영향을 받았고 또 그런 모습이 좋았어요. 선생님이 그 부분 때문에 뭐 해외에 이렇게 방랑의 길을 걷고 그 이후에 뭐 좋은 작업할 기회를 많이 놓치셨지만 그건 우리나라의 큰 불행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건축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저한테는 큰 가르침이었고 또 많은 후배 건축가들이 그런 부분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